사람들은 그 의사가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병실 바닥에서 아이를 안고 울고 있던 여자, 아이의 귀에 찍힌 가문의 표식. 그 여자는 13년 전 사라진 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2024년 11월 세원요양병원.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요양병원이었어요. 30년 된 건물이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복도, 오래된 의료 장비들. 하지만 장도윤에게는 중요한 곳이었어요. 아버지가 인수하라고 지시한 병원이었으니까. 장도윤, 34세, 심장외과 전문의. 미국에서 10년 공부하고 돌아왔어요. 장성그룹 회장 장재혁의 외아들이었죠. 재벌 후계자. 하지만 도윤은 재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의사로 살고 싶었죠. 사람을 살리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가업을 이어야 한다고. 후계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절충안을 제시했죠. 병원을 인수하고 경영해 보라고. 의사 일도 하면서. 도윤은 받아들였어요. 어쩔 수 없었으니까. 11월 첫째 주 도윤은 세원요양병원에 처음 왔어요. 실사를 위해서. 병원 상태를 확인하고 재정을 점검하고 인수 가치를 평가하려고. 병원은 조용했어요. 노인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죠. 치매, 중풍, 암. 회복보다는 임종을 기다리는 곳 같았어요. 원장이 안내했어요. 50대 남자, 박 원장. 말이 많았어요. 병원 자랑을 늘어놓았죠. 하지만 도윤은 알았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시설은 낙후됐고 직원은 부족했고 재정은 빠듯했어요. 3층을 둘러봤어요. 입원 병동. 환자들이 누워 있었죠. 대부분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했어요. 간병인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힘들어 보였죠. 급여가 낮았을 거예요. 표정에서 알 수 있었어요. 도윤은 한 병실 앞에서 멈췄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거든요. 안을 봤어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30대 초반쯤. 간병인복을 입고 있었죠. 노인을 씻기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정하게. 얼굴이 익숙했어요. 도윤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도윤을 봤죠. 눈이 마주쳤어요. 여자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도윤도 마찬가지였죠. 윤서진. 13년 전 여자친구였어요. 2011년. 도윤은 대학생이었어요. 의대 3학년. 도서관에서 서진을 만났어요. 간호학과 학생. 밝고 예쁘고 다정했죠. 우연히 같은 책을 찾다가 대화를 나눴어요. 커피를 마시며 번호를 교환했죠. 우린 자연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영화를 보고 산책하고 밥을 먹었죠. 6개월 만에 고백했어요. 사귀자고.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다고. 두 사람은 행복했어요. 도윤은 자신의 정체를 숨겼어요. 재벌 아들이라는 것, 장성그룹 후계자라는 것. 가명을 썼죠. 김민우. 평범한 학생인 척했어요. 서진은 몰랐어요. 도윤의 진짜 신분을. 6개월이 지났어요. 완벽했죠. 하지만 아버지가 알았어요. 경호원이 보고했거든요. 도윤이 평범한 여대생과 사귄다고. 아버지는 화를 냈어요. 당장 헤어지라고. 재벌 며느리는 문벌이 맞아야 한다고. 도윤은 처음엔 거부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선택하라고 했어요. 서진과 가문 중에. 일주일 동안 도윤은 고민했어요. 그리고 비겁하게 선택했어요. 전화로 이별을 통보했어요. 이유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 미안하다고만 했죠. 서진은 울었어요. 왜냐고 물었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지만 도윤은 끊었어요. 번호도 바꾸고 연락을 끊었죠. 비겁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13년이 지났어요. 도윤은 서진을 봤어요. 13년 만에 많이 변했어요. 얼굴이 야위었고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웃음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진이었어요. 서진도 도윤을 알아봤어요. 표정이 굳었죠. 박 원장이 말했어요. 3년째 일하고 있는 윤서진 씨라고. 성실하다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거든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일을 계속했죠. 노인을 씻기며. 도윤은 원장을 따라 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서진,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간호사가 됐다고 했는데 왜 간병인을 하지? 오후 도윤은 회계실로 갔어요. 재정 자료를 확인하려고. 회계 담당자가 서류를 펼쳤어요. 수입, 지출, 이체 내역. 도윤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꼼꼼하게. 이상한 게 보였어요. 특정 항목이 따로 처리되어 있었거든요. P-1127 코드였죠.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회계 담당자는 당황했어요. 그건 특별관리 환자라고. 자세한 건 원장님만 안다고. 도윤은 더 추궁했어요. 기록을 보여달라고. 담당자는 망설이다 파일을 꺼냈어요. 환자명 윤하루. 생년월일 2019년 3월 15일. 병명 선천성 심실중격결손증. 보호자 윤서진. 도윤은 멈췄어요. 윤하루. 서진의 딸. 생년월일을 봤어요. 2019년. 6년 전. 13년 전 도윤이 서진과 헤어진 건 2011년이었어요. 그로부터 8년 후에 아이를 낳았다는 건가? 아니면 도윤은 계산했어요. 빠르게. 2011년 여름에 헤어졌어요. 그 후 서진이 임신했다면 2012년 출생이어야 정상이었죠. 하지만 2019년 다른 남자아이일까? 도윤은 파일을 더 읽었어요. 특이사항란에 적혀 있었어요. 귀 뒤, 점, 우측 귓불 아래 3mm 크기.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귀 뒤, 점. 자신에게도 있었어요. 똑같은 위치에. 우측 귓불 아래 3mm 크기. 유전이었어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도윤도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죠. 그럼 설마. 도윤은 파일을 들고 원장실로 갔어요. 물었어요. P-1127 환자가 뭐냐고. 왜 따로 관리하냐고. 원장은 당황했어요. 그건 회장님 지시라고. 장재혁 회장님. 도윤은 얼어붙었어요. 아버지가? 원장이 설명했어요. 3년 전부터 장 회장이 특별 지시했다고. 이 환자를 조용히 관리하라고. 비용은 따로 처리해서 보고하라고. 왜? 도윤이 물었어요. 지시만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본 적 있습니까?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병이 악화되어서 2달 전에 입원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없어서 퇴원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보호자 윤서진 씨 집에 함께 있습니다. 도윤은 주소를 물었어요. 원장은 망설이다 적어줬어요. 그날 밤 도윤은 호텔로 돌아갔어요. 잠이 안 왔어요. 생각했어요. 윤하루, 서진의 딸, 2019년생, 귀 뒤에 점, 자신과 같은 유전적 특징. 설마 내 딸? 하지만 어떻게? 2011년에 헤어졌는데 2019년에 출생? 말이 안 됐어요. 아니면 생년월일이 잘못 기록된 건가?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주소를 찾아갔어요. 서진의 집.
낡은 빌라였어요. 반지하. 좁고 어두웠죠. 도윤은 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서진이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뭐하러 왔냐고 물었어요. 차갑게. 도윤은 대답했어요. 서진아, 이야기할 수 있어? 서진은 거절하려 했어요. 제발 중요한 일이야. 서진은 망설이다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하나, 부엌 겸 거실.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소파에 작은 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6살쯤. 자고 있었죠. 도윤은 그 아이를 봤어요. 창백한 얼굴, 마른 몸, 숨소리가 가빴어요. 하루였어요. 도윤은 다가갔어요. 천천히. 아이를 봤어요. 자세히. 얼굴이 서진을 닮았어요. 눈, 코, 입. 하지만 어딘가 자신도 닮았어요. 이마, 턱선. 도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의 귀를 보려고. 우측 귀, 귓불 아래. 점이 있었어요. 도윤과 똑같은 위치에 3mm 크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서진이 물었어요. 뭐 하는 거야? 도윤은 돌아섰어요. 서진을 봤죠. 혹시 이 아이 내 딸이야? 서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침묵이 흘렀죠. 맞아.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2019년생이라고 되어 있던데. 잘못 기재된 거야. 하루는 2012년 3월에 태어났어. 도윤은 계산했어요. 2012년 3월. 그럼 임신은 2011년 여름쯤. 자신들이 헤어지기 직전이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 도윤이 물었어요. 내가 연락을 끊었잖아. 처음에 임신 사실을 알고 찾으려 했었어. 하지만 뒤늦게 내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았어. 이름도 신분도 재벌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포기하고 혼자 키우기로 결정했어. 도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루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으로 아팠어. 선천성 심실중격결손증. 수술이 필요했지만 돈이 없어 약으로 6년 동안 버텼는데. 하지만 이제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데. 수술비는 얼마나 필요해? 3천만 원. 내가 수술비 해결할게.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 6년 동안 없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몰랐었어. 알았으면 진작 왔을 거야. 서진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믿을 수 없다고. 도윤이 다가갔어요. 서진의 손을 잡았죠. 제발 믿어달라고. 정말 몰랐다고. 지금이라도 책임지겠다고. 서진은 손을 뺐어요.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하루만 살려줘. 다른 건 바라지 않을게. 도윤은 약속했어요. 내가 꼭 살릴게. 그날 밤 하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죠. 서진은 당황했어요. 하루를 안고 울었어요. 도윤이는 서진이와 하루를 태우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달렸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죠. 도윤은 자신이 의사라고 밝혔어요. 심장외과 전문이라고. 환자 상태를 설명했어요. 빠르게, 정확하게. 의료진이 하루를 들것에 실었어요. 검사실로 향했죠. 도윤과 서진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서진은 울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 옆에 있었죠. 아무 말도 못하고.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중년 남자. 심장외과 과장이었죠. 표정이 무거웠어요. 심실중격결손이 크고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환자가 너무 약하다고. 영양 상태도 안 좋고 면역력도 낮다고.
수술 위험도가 높다고, 그래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안 하면 일주일 안에 사망할 수 있다고. 서진은 울면서 주저앉았어요. 도윤이 물었어요. 누가 집도합니까? 과장이 대답했어요. 저도 할 수도 있지만 더 나은 이태준 교수가 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소아 심장외과 의사입니다. 하지만 수술 대기가 길어서 3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 도윤이 대답했어요. 제가 이태준 교수한테 직접 연락해 자신이 설득하겠습니다. 과장은 의아해했어요. 어떻게? 도윤은 명함을 꺼냈어요. 장도윤, 장선의료재단 이사. 과장의 눈이 커졌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이태준 교수를 만났어요. 50대 중반 남자, 권위 있는 의사였죠. 논문도 많이 쓰고 수술 성공률도 높았어요. 도윤은 부탁했어요. 급합니다. 하루를 수술해 주세요. 이 교수는 난처해했어요. 대기 환자가 많다고, 순서를 어길 수 없다고. 도윤은 말했어요. 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장선의료재단 명의로 연구 지원금도 추가로 주겠습니다. 이 교수는 고민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환자가 누구인지 물어봐도 됩니까? 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 딸입니다. 6년 동안 몰랐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살려야 합니다. 이 교수는 도윤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보장은 못합니다. 도윤은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어요. 수술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 사이 하루는 입원했어요. 집중 치료를 받으며 몸 상태를 최대한 끌어올렸죠. 도윤은 매일 병원에 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곁을 지켰어요. 서진도 있었어요. 하루 옆에서 손을 잡고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어요. 어색했거든요. 13년 만이었으니까. 하지만 함께 있었어요. 하루를 위해. 하루는 처음엔 도윤을 낯설어 했어요. 누구냐고 물었죠. 서진이 대답했어요. 아빠야. 하루는 놀랐어요. 아빠? 아빠가 있었어? 서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만났다고. 하루는 도윤을 봤어요. 조심스럽게. 도윤도 봤어요. 딸을 처음 제대로 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늦어서 미안해. 하루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미안한지. 하지만 웃었어요. 작게 아빠라고 불렀어요. 도윤은 그 순간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꼭 살린다고. 그리고 평생 지킨다고. 수술 전날 밤이었어요. 하루는 잠들었죠. 마취 전 처치를 받고 도윤과 서진은 복도에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서진이 말했어요.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거라고. 6년이나 몰라서 미안하다고.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윤이 물었어요. 나를 용서할 수 있겠어? 서진은 한참 후에 대답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하루가 살면 생각해 볼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이 말했어요. 13년 동안 혼자 하루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어.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루가 아플 때마다 죽고 싶었었어. 내가 무능해서 딸을 제대로 치료도 못 해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서진을 안았어요. 조심스럽게. 서진은 울었어요. 도윤의 품에서 1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도윤도 울었어요. 소리 없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수술실 앞. 하루가 들어갔어요. 들것에 실려 마지막까지 서진이 손을 잡았어요. 하루야, 괜찮을 거야. 엄마가 여기 있을게. 하루는 웃으려 했어요. 아빠도 있어? 도윤을 봤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다고. 계속 있을 거라고. 하루는 안심한 표정이었어요.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빨간 불이 켜졌어요. 수술 중. 도윤과 서진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수술은 6시간 걸렸어요. 가장 긴 6시간이었어요. 도윤에게도 서진에게도. 서진은 앉아있지 못했어요. 복도를 왔다 갔다 했죠. 손을 비비며, 기도하며. 도윤은 창밖을 보며 서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생각만 했죠. 하루가 무사하길. 오후 1시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이태준 교수가 나왔어요. 서진과 도윤이 달려갔어요. 교수는 웃었어요. 성공했습니다. 서진은 울면서 주저앉았어요. 도윤은 교수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하루가 잘 버텼습니다. 용감한 아이라 회복도 잘 될 겁니다. 도윤과 서진은 손을 잡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 서진이 속삭였어요. 도윤도 속삭였어요. 우리 딸 살았어. 하루는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아직 마취에서 깨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정적이었죠. 심박수도 정상이었고 혈압도 정상이었어요. 서진과 도윤은 유리창 너머로 하루를 봤어요. 작은 몸에 튜브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숨쉬고 있었어요. 서진은 안도의 눈물로 울었어요. 도윤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고맙다고 서진이 말했어요. 진심으로. 도윤이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킬게.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루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수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하루는 엄마 손을 꽉 쥐었어요. 작은 손으로. 서진이 깼어요. 즉시 하루를 봤죠. 하루야, 깼어? 하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튜브 때문에. 서진은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로. 우리 딸 잘했어. 정말 잘했어. 힘들지만 하루는 웃으려 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도윤이 들어왔죠. 커피를 들고. 하루가 깬 걸 보고 달려왔어요. 하루야, 괜찮아? 아빠 보여? 하루는 도윤을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도윤은 안도하며 웃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바이탈 체크를 했죠. 혈압, 맥박, 체온. 모두 정상이었어요. 이태준 교수도 왔어요. 회진 시간이었거든요. 하루를 확인했어요. 수술 부위, 심장 소리, 호흡 좋습니다. 아주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일반 병실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서진과 도윤은 고마워했어요. 교수가 나가고 세 사람만 남았어요. 조용했어요. 평화로웠죠. 하루는 다시 잠들었어요. 약 때문에 계속 졸렸거든요. 서진과 도윤은 나란히 창가에 섰어요. 어색한 공존. 사흘이 지났어요. 하루는 빠르게 회복했어요. 튜브를 하나씩 뺐고 말도 할 수 있게 됐고 죽도 먹을 수 있었어요. 도윤은 매일 아침 병원에 왔어요. 출근하기 전에. 그리고 저녁에 퇴근 후에도 왔죠. 아침에는 죽을 사왔어요. 하루가 좋아하는 호박죽. 서진 것도 함께. 서진은 고맙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13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으니까. 대화는 주로 하루에 대한 것이었어요. 오늘 컨디션, 검사 결과, 의사 말. 개인적인 이야기는 없었어요. 과거도 미래도. 하지만 하루 곁에서 함께 있었어요. 하루는 두 사람을 봤어요. 엄마랑 아빠. 처음 보는 조합이었죠. 신기했어요. 좋았어요. 가끔 물었어요.
아빠는 어디 살아요? 왜 지금 왔어요? 도윤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서진이 대신 말했어요. 아빠는 일 때문에 멀리 있다가 이제 오셨어. 하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하루는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회복이 순조로웠거든요. 6인실이었어요. 창가 침대. 햇살이 들어왔어요. 하루는 좋아했어요. 이제 천천히 걸을 수도 있었어요. 서진이나 도윤이 손을 잡아주면 복도를 산책했어요. 하루, 서진, 도윤, 셋이서 다른 환자들이 봤어요. 미소 지으며 행복한 가족 같다고. 서진은 복잡했어요. 가족? 우리가? 하지만 하루는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한 손, 아빠 한 손 잡고 걸으며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도윤도 웃었어요. 딸과 함께 걷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하루와 도윤. 시간이 지나며 하루는 도윤에게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낯선 어른이었으니까. 하지만 도윤은 빠짐없이 매일 왔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리고 하루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제 잘 잤어? 아픈 데 없어? 뭐 먹고 싶어? 하루는 처음엔 짧게 대답했어요. 응, 아니요, 몰라요.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하루가 먼저 물었어요. 아빠는 의사예요? 도윤은 놀랐어요. 하루가 먼저 말을 걸었거든요. 하루처럼 아픈 아이들 고치는 심장 의사야. 나도 고쳐줬어요? 도윤은 웃었어요. 아빠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최고의 선생님을 모셔왔어. 그래서 하루가 나았어. 하루는 고맙다고 했어요. 도윤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부터 하루는 도윤에게 자주 말을 걸었어요. 아빠, 저거 뭐예요? 창밖을 가리키며. 아빠, 배고파요. 아빠, 책 읽어줘요. 도윤은 다 해줬어요. 창밖 설명해주고, 간식 사오고, 책 읽어줬어요. 서진은 그 모습을 봤어요. 복잡했어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픈 것 같기도 하고. 6년 동안 하루는 아빠 없이 자랐어요. 엄마만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빠가 있었어요. 하루가 좋아하는 게 보였어요. 서진은 그게 다행이면서도 조금 외로웠어요. 2주가 지났어요. 하루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걷기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얼굴에 혈색도 돌았어요. 이태준 교수가 말했어요. 일주일 후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 서진은 기뻤어요. 드디어 집으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걱정됐어요. 퇴원 후엔 어떻게 되는 거지? 도윤은 계속 올까? 아니면 다시 사라질까? 그날 저녁 도윤이 서진에게 말했어요. 퇴원하면 집이 필요할 거야. 지금 집은 좁고 습해서 하루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 서진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넓고 깨끗한 곳으로 집을 구해줄게. 서진은 거절하려 했어요. 너무 큰 부담이라고. 하지만 도윤이 말했어요. 하루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아빠로서 당연히 해주고 싶어. 서진은 고민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하루를 위해서. 도윤은 일주일 동안 집을 찾았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병원 가까운 곳, 햇빛 잘 드는 곳, 넓은 곳, 안전한 곳. 부동산을 여러 곳 다녔어요. 수십 채를 봤죠. 마침내 찾았어요. 완벽한 곳을. 25평형 신축 아파트였어요. 방 3개, 거실, 부엌, 화장실 2개. 15층이었어요. 전망도 좋았고 햇빛도 잘 들었어요. 근처에 병원도 있었고 학교도 있었고 공원도 있었어요. 도윤은 계약했어요. 보증금 3억. 자신의 돈으로 냈어요.
아버지 돈이 아니라 자신이 미국에서 일하며 모은 돈. 그리고 집을 꾸몄어요. 가구를 사고, 가전제품을 사고, 침대를 사고, 하루방에 책상도 놓고 장난감도 샀어요. 일주일 만에 완성됐어요. 퇴원날이 왔어요. 하루는 신났어요. 드디어 집에 간다고.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책, 인형. 서진이 하루를 챙겼어요. 옷 입히고, 머리 빗기고, 도윤은 차를 가져왔어요. 하루는 신기해했어요. 도윤이 하루를 안아서 차에 태웠어요. 카시트에 미리 준비해뒀죠. 서진도 하루 옆에 탔어요. 도윤은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었죠. 어디로 가냐고 서진이 물었어요. 도윤은 웃었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30분 후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여기.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넓은 거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하루는 와. 소리치며 뛰어들어갔죠. 서진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안방, 하루방, 여분의 방. 부엌도 넓었어요. 화장실도 2개였고요. 베란다에서는 한강이 보였어요. 하루가 소리쳤어요. 엄마, 내 방 봐요. 서진이 하루 방으로 갔어요. 분홍색 벽지였어요. 작은 침대가 있었고, 책상도 있었고, 책장도 있었어요. 인형들도 놓여 있었죠. 하루는 침대에 누웠어요. 폭신하다고. 서진은 도윤을 봤어요. 눈이 촉촉해졌어요. 이 모든 게 진짜일까? 도윤이 말했어요. 이제 편하게 여기서 살면 돼. 월세는 얼마야? 전세야. 서진은 놀랐어요. 전세? 얼마인데? 내가 알아서 해결했어. 서진은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큰 빚 같았거든요. 하지만 도윤이 말했어요. 아빠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고맙다고만 했죠. 저녁이 되었어요. 도윤은 저녁을 시켰어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하루는 좋아했어요. 오랜만에 먹는 외식이었거든요. 셋이서 식탁에 앉아 먹었어요. 하루는 계속 웃었어요. 서진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도윤도 웃었어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죠. 식사 후 설거지를 했어요. 서진과 도윤이 함께. 하루는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싱크대 앞에서 서진이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도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천천히 가자. 하지만 나는 떠나지 않고 계속 곁에 있을 거야. 서진은 도윤을 봤어요. 믿어도 될까? 도윤이 말했어요. 믿어줘. 이번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 도윤은 매일 왔어요. 아침 7시면 아침밥을 사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하루는 좋아했어요. 아빠가 매일 온다고. 함께 아침을 먹고 도윤은 병원으로 출근했어요. 세원요양병원 인수 작업을 계속해야 했거든요. 저녁에는 6시쯤 퇴근해서 다시 왔어요. 하루와 놀아줬어요. 그림 그리기, 퍼즐, 책 읽기. 하루는 행복해했어요. 서진은 그 모습을 봤어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가족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완전히 믿기엔 아직 일렀으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하루는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체력도 좋아졌죠. 예전처럼 숨도 안 찼어요. 서진은 간병인 일을 그만뒀어요. 하루를 집에서 돌봐야 했으니까. 도윤이 매달 300만 원 생활비를 줬어요. 서진은 거절했지만
도윤은 고집했어요. 당연한 거라고. 서진은 받아들였어요. 하루를 위해서. 주말에는 셋이서 놀러 갔어요. 공원, 동물원, 박물관. 하루는 처음 가보는 곳이 많았어요. 예전엔 돈이 없어서 못 갔었거든요. 신나했어요. 도윤과 서진은 그런 하루를 보며 행복했어요. 어느 일요일 공원에서였어요. 하루가 뛰어놀고 있었어요. 도윤과 서진은 벤치에 앉아 있었죠. 서진이 고맙다고 말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와줘서. 도윤이 대답했어요. 하루 보면서 시간 보내는 게 너무 행복해. 서진은 웃었어요. 서진아, 나 13년 전 일. 너한테 아직도 미안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 물었어요. 나 용서할 수 있어? 서진은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아직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어. 도윤은 그것만으로도 고마워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은 베란다로 나가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요즘 뭐하고 다니길래 집에 안 오니? 도윤이 대답했어요. 병원 인수 작업 때문에 호텔에서 지냅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13년 전 그 여자 만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리고 아이도 있다며. 도윤은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가 모를 줄 알았니? 3년 전부터 감시하고 있었다. 도윤은 화가 났어요. 왜 감시하셨어요?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내가 과거를 잊었는지, 그 여자를 잊었는지, 그런데 아이까지 있는 거 확인했다. 도윤은 인정했어요. 제 딸입니다. 아버지가 명령했어요. 당장 정리하고 그 여자랑 헤어져. 아이는 돈 주고 보내고. 도윤은 거절했어요. 이번엔 꼭 책임질 겁니다.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재벌 며느리는 문벌이 맞아야 한다. 도윤이 대답했어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서진과 하루를 택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협박했어요. 그럼 너는 후계자 자격 박탈이다. 도윤은 웃었어요. 원래 후계자는 되기 싫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도윤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진이 물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이야? 도윤은 앉았어요. 한참 생각하다 말했어요. 아버지가 우리 관계를 알아. 서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헤어지지 않으면 후계자 자격 박탈될 거라고. 재산도 못 받을 거라고. 서진은 걱정했어요. 난 원래 의사로 살고 싶었어. 재산도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서진과 하루야. 서진은 도윤을 봤어요. 도윤은 서진이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고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려움이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함께였어요. 그날 밤 도윤이 돌아간 후 서진은 혼자 생각했어요. 도윤이 자신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어요. 재산도 지위도 가문도. 미안했어요. 동시에 고마웠어요. 13년 전에 도윤은 자신을 버렸어요. 가문을 택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자신들을 택하고 있었죠. 믿어도 될까? 진짜 떠나지 않을까? 서진은 하루를 봤어요. 자고 있는 하루.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아빠가 생긴 후로 하루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것만으로도 도윤에게 기회를 줄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서진은 믿어보기로 결심했어요. 조금씩, 천천히.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루가 태어난 지 2주가 지났어요. 도윤은 다시 병원 일에 집중했어요. 세원요양병원 인수 작업.
끝내야 했거든요. 재정 정리가 필요했어요. 회계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이상한 부분을 찾아내고 정리해야 했죠. 아침 일찍 병원 회계실로 갔어요. 박순희 담당자가 서류를 펼쳤어요. 지난 5년간 자료. 도윤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수입, 지출, 이체 내역. 또다시 P-1127 코드가 보였어요. 하루 관련 항목. 하지만 이번엔 다른 것도 보였죠. P-845, P-1203, P-934, P-1456. 비슷한 코드들이었어요. 모두 따로 처리되어 있었죠. 도윤이 물었어요. 이것들도 특별관리 환자입니까? 박순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장 회장 지시입니다. 도윤은 명단을 요구했어요. 박순희는 망설이며 환자 명단 파일을 꺼냈어요. 도윤이 파일을 열었어요. P-1127 윤하루 6세, 여, 선천성 심장병. P-845 김민수 70세, 남 치매. P-1203 이영희 65세, 여, 중풍. P-934 박철호 75세, 남 폐암. P-1456 최순자 68세, 여, 당뇨 합병증. 대부분 노인 환자들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을 따로 관리했을까? 도윤은 각 환자 기록을 더 찾았어요. 이상한 게 발견됐어요. 모두 과거 장선그룹 직원이었어요. 김민수, 30년 전 장선건설 현장 감독. 이영희, 25년 전 장선병원 간호사. 박철호, 20년 전 장선유통 창고 직원. 최순자, 35년 전 장선그룹 본사 청소 직원. 은퇴한 직원들이었어요. 그럼 하루는? 서진은? 도윤은 서진의 이력을 찾았어요. 파일에서 부모님 정보가 있었어요. 아버지 윤태수 1969-2009 사망. 직업 25년 전 장성건설 현장 노동자.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25년 전 장성건설. 뭔가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25년 전 기록. 도윤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검색했죠. 장성건설 25년 전 사고. 기사가 나왔어요. 1999년 7월. 장성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10명이 깔렸죠. 3명 사망, 7명 중상. 사진도 있었어요. 무너진 현장. 구조 작업. 기사를 더 읽었어요. 원인은 부실 공사였어요. 자재 부족, 안전 미달. 하지만 회사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작업자 과실이라고 주장했죠. 피해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합의로 처리됐다고만 나와 있었죠. 도윤은 더 깊이 조사했어요. 다른 키워드로 검색을 계속했어요. 윤태수 장성건설. 나왔어요. 작은 지역 신문 기사. 1999년 7월 15일자. 건설 현장 사고, 노동자 중상. 기사에 이름이 있었어요. 윤태수? 척추 손상. 병원 입원. 회사와 합의. 도윤은 숨을 멈췄어요. 서진의 아버지. 25년 전 사고 피해자였어요. 진실의 조각들. 도윤은 더 조사했어요. 윤태수는 사고 후 치료를 받았어요. 장성건설이 비용을 냈죠. 그리고 합의금을 받았어요. 5천만 원.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사고를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언론에 알리지 않는다. 법적 문제 삼지 않는다. 윤태수는 받아들였어요. 살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어요. 척추 손상 후유증. 평생 통증에 시달렸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가난이 시작됐어요. 10년 후 윤태수는 간암으로 죽었어요. 치료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죠.
서진은 그때 17세 고등학생이었어요. 혼자 남았어요. 어머니는 그 전에 돌아가셨고 천외고아가 됐어요. 그리고 장학금으로 대학에 갔어요. 간호학과. 그곳에서 도윤을 만났어요. 모든 게 연결됐어요. 도윤은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알고 있었을까? 서진이 누구인지 당연히 알았겠죠. 감시하고 있었으니까. 도윤은 비서를 불렀어요. 25년 전 사고 더 조사하라고 했어요. 장 회장의 관여, 은폐 과정, 피해자들 명단, 모든 것.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3일이 지났어요.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어요. 도윤은 밤새 읽었어요. 충격적이었죠. 1999년 사고는 명백한 회사 책임이었어요. 부실공사, 자재 절감, 안전 무시. 하지만 장재혁은 돈으로 은폐했어요.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줬어요. 입을 막았죠. 그리고 계속 감시했어요. 25년 동안. 혹시 입을 열까봐, 언론에 알릴까봐. 그래서 노인이 된 피해자들을 세원요양병원에 넣었어요. 통제하려고 병원비를 빼돌리며 관리했죠. 하루도 그중 하나였어요. 피해자 가족이니까 잔인했어요. 도윤은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장성그룹 본사로 갔어요. 30층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비서가 막았지만 밀치고 들어갔어요. 장재혁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도윤은 책상 위에 서류를 던지며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장재혁은 서류를 봤어요. 표정이 굳었죠. 도윤이 소리쳤어요. 25년 전 사고를 은폐했습니까? 피해자들을 왜 감시했습니까? 서진 아버지도 죽게 만들었습니까? 장재혁은 침착했어요. 냉정하게 대답했죠. 회사를 지키고 내 미래를 지키려면 필요한 일이었다. 도윤은 믿을 수 없었어요. 내 미래? 서진 아버지를 죽이고 서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장재혁이 대답했어요. 13년 전에 피해자 딸이라는 걸 알고 반대했었다. 도윤은 분노했어요. 과거가 드러날까봐 헤어지라고 했던 겁니까? 장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어요. 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대신 말했어요.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 말 안 듣겠습니다. 서진과 하루를 지키고 비리도 다 바로잡겠습니다. 장재혁을 협박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저녁 도윤은 서진의 집으로 갔어요. 표정이 무거웠어요. 서진이 알아챘어요. 무슨 일이야? 도윤은 앉았어요. 한참 말이 없었죠.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게 있어서 병원 회계를 조사하다가 발견했어. 25년 전 사고, 서진 아버지, 장성건설 모든 것을.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사고를 은폐했어. 피해자들에게 돈 주고 입을 막았고, 서진 아버지도 그중 하나였고, 그리고 25년 동안 계속 감시했었어. 서진도 하루도. 서진은 숨이 막혔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알았어. 서진은 일어났어요. 창가로 갔죠. 등을 보이며 섰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10분, 20분. 서진이 돌아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은 빨개졌죠.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 아버지 때문이었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다친 것도, 우리 가족이 가난해진 것도, 내가 나를 떠난 것도, 하루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도.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 서진이 소리쳤어요.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25년이야. 25년 동안 우리 가족은 고통받았어. 아버지는 제대로 일도 못하고 죽었어.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 나는 혼자 남아서 버텼어. 하루는 아프게 자랐고, 다 내 아버지 때문이었어?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분노가 섞였죠.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서진이 물었어요. 넌 알았어? 25년 전 일을?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알았어. 서진이 비웃었어요. 몰랐다고? 내 아버지 회사인데? 내가 후계자인데? 도윤이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숨겨서 정말 몰랐어. 서진은 믿기 힘들다듯 고개를 저었어요. 서진이 말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남아서 고등학교 다니며 아르바이트 했어. 밤새 학비 벌려고. 대학도 장학금으로 갔어. 안정적인 직업 갖고 싶어서. 그때 너를 만났어. 처음으로 행복했고 사랑받는 기분이었어. 근데 넌 이유도 말하지 않고 비겁하게 떠났어. 그때 난 임신한 걸 알았지. 무서웠어. 21살이었거든. 낙태도 생각했지만 근데 못했어. 내 아이였으니까. 그래서 혼자 낳았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루가 태어났는데 아팠어. 심장병. 돈이 없었어. 매달 병원비가 50만 원씩 나갔어. 월급 150만 원에서 집세 내고 어린이집비 내고 병원비 내면 남는 게 없었어.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하루한테 먼저 주고 나는 굶었어. 6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그게 다 내 아버지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였어? 서진은 소리내어 울었어요. 도윤은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서진이 손을 들어 막았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서진이 말했어요. 나가. 오늘은 보기 싫어. 도윤이 애원했어요. 서진아, 오해하지 말고 이야기하자. 서진이 소리쳤어요. 오해? 뭘 오해해? 사실이잖아. 내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망쳤잖아. 너도 그 가족이잖아. 도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서진이 말했어요. 나가. 제발. 내가 진정할 시간이 필요해. 도윤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등을 돌렸죠. 도윤은 문을 닫으며 나갔어요. 복도에 한참 서 있었어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일이 지났어요. 도윤은 서진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주려고. 하지만 매일 문자는 보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간 줄게. 하지만 이야기하고 싶어. 하루 보고 싶어. 서진은 읽었어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죠. 도윤은 괴로웠어요. 일도 손에 안 잡혔어요. 서진도 괴로웠어요. 매일 혼자 생각하고 분노했어요. 장재혁에게, 도윤에게도. 하지만 동시에 하루를 생각했어요. 하루는 아빠가 생긴 후로 매일 웃었어요. 만약 도윤이 떠나면 하루는 어떻게 될까? 또 상처받을까? 서진은 고민했어요. 4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하루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와요? 서진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바쁘다고만 했죠. 하루가 말했어요. 그럼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 보고 싶어요. 서진은 하루를 안았어요. 미안하다고 속삭였죠. 그날 저녁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루였어요. 엄마 몰래 도윤 번호로 전화한 거였어요. 아빠, 왜 안 와요? 전화기 너머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하루야. 아빠가 바빠서 곧 갈게.
하루가 말했어요. 보고 싶어요. 엄마도 슬퍼 보여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일 갈게. 약속할게. 하루가 웃었어요. 약속이에요? 도윤이 약속했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서진은 전화기를 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진이 문을 열었어요. 도윤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봤어요. 하루가 달려왔어요. 아빠. 도윤이 하루를 안아 올렸어요. 하루는 웃었어요. 서진은 그 모습을 봤어요. 도윤이 하루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서진을 봤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루를 방으로 보냈어요. TV 보라고. 거실에 두 사람만 앉았어요. 도윤이 먼저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한 짓 진짜 미안해. 나도 책임이 있어. 같은 가족이니까.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진작 바로 잡았을 거야. 13년 전에도 너를 떠나지 않았을 거야. 도윤이 말을 이었어요. 나는 너희를 지키고 싶어. 서진이랑 하루. 아버지가 뭐라 하든. 재산도 필요 없어. 지위도 필요 없어. 너희만 있으면 돼. 서진아, 나한테 기회를 줘. 제발, 바로잡게 해줘. 아버지 잘못을, 내 잘못을.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은 도윤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여전히 화가 나. 내 아버지한테, 너한테도. 25년이야. 우리 가족이 고통받은 시간. 하지만 하루를 생각했어. 하루는 너를 좋아해. 아빠가 필요해. 그리고 사실 나도 내가 떠나면 슬플 것 같아. 도윤은 숨을 멈췄어요. 서진이 계속 말했어요. 완전히 용서하기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노력할게. 너도 노력해줘. 바로 잡아줘. 내 아버지 잘못을. 우리 가족한테 한 일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그렇게 하겠다고. 서진이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뭐든 솔직하게 말해. 도윤이 약속했어요. 서진은 작게 웃었어요. 며칠 만에. 도윤도 웃었어요. 서진이 말했어요. 우리 천천히 가자. 그래. 천천히. 두 사람은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25년 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고 사과하고 비리를 정리하고 그리고 서진과 하루를 평생 지키겠다고. 쉽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해야 했어요. 옳은 일이니까.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어렵지만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았어요. 도윤은 다짐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평생 서진과 하루를 지키겠다고. 화해 후 한 달이 지났어요. 도윤은 매일 서진과 하루를 만났어요. 아침마다 출근 전에 들렀어요. 죽을 사오고 함께 아침을 먹고 하루와 놀아주고 저녁엔 퇴근 후에 왔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하루 숙제 도와주고 재우고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죠. 서진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아주 조금씩. 도윤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고 웃는 횟수도 늘었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25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노력하고 있었어요. 도윤도 노력했어요. 비리를 정리하고 피해자들을 찾아가고 사과하고 보상했어요. 하나씩 바로 잡아가고 있었죠. 하루는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매일 공원에서 뛰어놀았고 친구들도 사귀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수술 흉터는 남아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이라고 했죠. 아빠가 살려준 증거라고. 어느 주말이었어요. 도윤이 제안했어요. 우리 셋이서 놀이공원 갈까? 하루는 신났어요. 처음 가본다고 했죠. 서진은 놀랐어요. 진짜? 한 번도? 하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돈이 없었어요. 서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했죠. 도윤이 말했어요. 그럼 오늘 가서 신나게 놀자. 하루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만 봤어요. 신기한 게 많았거든요. 도착해서 입장했어요. 하루는 눈이 반짝였죠. 회전목마를 탔어요. 하루가 제일 좋아했어요. 웃으며 손 흔들었죠. 도윤과 서진은 밖에서 봤어요. 손을 흔들어주며 범퍼카도 타고 바이킹도 타고 회전컵도 탔어요. 하루는 계속 웃었어요. 점심은 레스토랑에서 먹었어요. 파스타, 피자. 하루는 맛있게 먹었어요. 도윤과 서진은 마주 앉아 있었죠. 하루를 보며 도윤이 말했어요. 정말 행복해. 나도. 오후에는 퍼레이드를 봤어요. 하루는 박수치며 좋아했죠.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루는 차 안에서 잠들었어요. 피곤했거든요. 도윤이 안아서 집까지 올라갔어요.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거실로 나왔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서진아, 오늘 정말 행복했어. 서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루도 정말 좋아했어. 도윤이 서진을 봤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물었어요. 서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서진은 멈췄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도윤이 말을 이었어요. 13년 전에 못한 프러포즈야. 늦었지만 이제 하고 싶어. 반지는 없어. 준비 못했거든. 하지만 진심이야. 너랑 하루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고 싶어. 서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서진은 눈물이 났어요. 갑작스러웠거든요. 도윤이 말했어요. 지금 당장은 대답 안 해도 돼.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마음. 너를 사랑해. 하루도 사랑해. 평생 지키고 싶어. 서진은 울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응, 결혼하자. 정말?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시간이 더 필요해. 하지만 너와 함께 가고 싶어. 하루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결혼하자. 천천히 사랑하면서. 도윤은 서진을 안았어요. 고맙다고 속삭였어요. 정말 고맙다고. 서진도 안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있었어요. 프러포즈 후 2주가 지났어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게, 셋이서 조촐하게. 도윤은 새로운 일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장재혁이 병원 경영권을 회수했거든요. 다른 대학병원에서 교수직 제안이 들어왔죠. 모든 게 좋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하루가 아침을 먹다 멈췄어요. 손으로 가슴을 짚었죠.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서진이 즉시 알아챘어요. 하루야, 어디 아파? 하루가 대답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가슴이 아프다고.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급히 도윤을 불렀어요. 도윤이 달려왔어요. 하루를 확인했죠. 맥박, 얼굴색, 호흡. 빠른 맥박이었어요. 분당 140회. 얼굴은 창백했어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어요.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30분 만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하루를 들것에 실었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죠. 도윤이 빠르게 설명했어요.
2달 전 심실 중격 결손 수술받은 환자입니다. 갑자기 흉통 호소했어요. 검사가 시작됐어요. 심전도, 혈액 검사, 흉부 엑스레이. 도윤과 서진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손을 꽉 잡고 30분이 지났어요. 이태준 교수가 나왔어요. 2달 전 하루를 수술했던 그 교수. 표정이 무거웠어요. 말했어요. 심장 초음파 결과 수술 부위 근처에 혈전이 발견됐습니다. 작지만 혈류를 방해하고 있어 위험합니다. 서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교수가 말을 이었어요. 즉시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도윤이 물었어요. 위험도는? 교수가 대답했어요. 높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되고 조직이 완전히 아물지 않아서 다시 열면 합병증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안 하면 더 위험합니다.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도윤은 눈물이 났어요. 또 하루가 또 수술을? 도윤은 교수에게 물었어요. 언제 수술합니까? 교수가 대답했어요. 오늘 오후 준비하겠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제가 직접 해도 되겠습니까? 교수는 놀랐어요. 직접? 도윤이 대답했어요. 제 딸이니까 제가 살리고 싶습니다. 교수는 망설였어요. 가족 수술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도윤이 말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교수는 도윤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럼 제가 서브로 들어가 도와주겠습니다. 도윤은 고마워했어요. 도윤은 서진에게 돌아갔어요. 말했어요. 내가 직접 수술할 거야. 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도윤이 설명했어요. 내가 하루를 꼭 살리고 싶다고. 아빠로서, 의사로서. 서진은 걱정했어요. 떨리지 않겠어? 실수하면 어떡해? 도윤이 대답했어요. 당연히 떨릴 거야. 하지만 하루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게. 서진은 도윤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는다고. 도윤을 안았어요. 부탁한다고 속삭였어요. 우리 딸 살려달라고. 도윤이 약속했어요. 꼭 살린다고. 오후 2시 정각. 하루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도윤도 따라 들어갔어요. 이번엔 집도의로 수술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꼈어요. 손이 떨렸어요. 심호흡했어요. 진정했죠. 서브로 이태준 교수가 옆에 섰어요. 마취과 의사, 순환 간호사, 스크럽 간호사 모두 준비됐어요. 하루는 마취됐어요. 잠들어 있었죠. 도윤은 하루를 봤어요. 작은 몸, 내 딸, 다짐했어요. 꼭 살린다고. 메스를 들었어요. 수술이 시작됐어요. 가슴을 절개했어요. 2달 전 수술 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피부층을 열고 근육을 벌리고 흉골을 열었어요. 심장이 보였어요. 작은 심장.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죠. 초음파를 봤어요. 혈전의 위치, 좌심실 근처, 수술 봉합선역. 접근이 어려웠어요. 주변 조직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거든요. 천천히 움직였어요. 정확하게 혈관을 하나씩 확인하며 혈전에 다가갔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집중하니까, 딸을 살려야 하니까. 30분이 지났어요. 혈전이 보였어요. 작은 덩어리, 검붉은색. 조심스럽게 집게로 잡았어요. 천천히 빼냈죠.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출혈이 시작됐어요. 봉합선이 조금 찢어진 거였죠. 도윤은 즉시 거즈로 눌러 지혈했어요. 이 교수가 도왔어요. 흡입기로 피를 빨아내며. 시간이 흘렀어요. 5분,
출혈이 멈추지 않았어요. 도윤의 이마에 땀이 흘렀어요. 집중했어요. 혈관을 찾았어요. 찢어진 부분을 한 땀 한 땀 봉합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10분이 지났어요. 출혈이 멈췄어요.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찢어진 부분을 다시 봉합했어요. 더 튼튼하게. 1시간 30분이 지났어요. 봉합이 끝났어요. 심장 초음파로 확인하니 혈류가 정상이었어요. 혈전도 완전히 제거됐고 봉합선도 튼튼했어요. 성공이었어요. 흉골을 닫고 근육을 봉합하고 피부를 꿰맸어요. 마지막 실밥을 꿰매며 도윤은 속삭였어요. 하루야, 잘했어. 수술이 끝났어요. 이 교수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다고. 완벽했다고. 도윤은 마스크를 벗었어요. 땀이 흘러내렸죠. 긴장이 풀리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웃었어요. 해냈어요. 딸을 살렸어요. 도윤은 수술복을 벗고 밖으로 나왔어요. 서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벌떡 일어났죠. 도윤이 웃었어요. 성공했다고. 서진은 울면서 주저앉았어요. 도윤이 다가가 서진을 안았어요. 괜찮다고. 하루 괜찮다고. 서진은 울었어요. 도윤도 울었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졌어요. 두 사람은 복도에서 안고 울었어요. 30분 후 하루가 회복실로 나왔어요. 여전히 관들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안정적이었어요. 심박수도 정상, 혈압도 정상. 서진이 다가가 하루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도윤도 반대편에 섰어요. 하루를 봤죠. 성공했어요. 다시 딸을 살렸어요. 이번엔 자신의 손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서진이 도윤을 보며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윤이 대답했어요. 아빠니까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손을 잡았어요. 하루를 사이에 두고 완전한 가족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루가 깨어났어요. 눈을 떴죠. 서진과 도윤이 옆에 있었어요. 밤새 지켰거든요. 하루가 엄마를 봤어요. 그리고 아빠를. 웃었어요. 약하게. 서진이 울면서 웃었어요. 하루야, 괜찮아? 하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 도윤도 물었어요. 아픈 데 없어? 조금 아파요. 근데 괜찮아요. 도윤이 웃었어요. 우리 딸 용감하네. 아빠가 수술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루가 웃었어요. 고마워요, 아빠.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가 해야 할 일이야. 아빠 최고예요. 도윤은 하루의 손을 잡았어요. 서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있었어요. 회복실에서 가족으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루는 빠르게 회복했어요. 어린아이의 회복력은 놀라웠죠. 이제 걸을 수 있었고 밥도 잘 먹었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의사들도 놀라워했어요. 2번이나 큰 수술을 받았는데 이렇게 빨리 회복한다고. 도윤은 매일 병실에 있었어요. 서진과 함께 하루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 일주일 동안 도윤은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회사도 재산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순간이 전부였죠. 서진과 하루가 있는 이 순간. 퇴원 전날 밤이었어요. 하루는 잠들어 있었어요. 도윤과 서진은 복도에 나와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서진이 말을 했어요. 너는 정말 좋은 아빠야. 좋은 사람이고. 도윤이 웃었어요. 13년 전엔 아니었는데.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도 좋은 사람이었어. 단지 어렸을 뿐이고. 이제는 어른이 됐지.
도윤은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용서해줘서, 다시 기회를 줘서. 서진도 손을 꽉 잡았어요. 자신도 행복하다고. 두 사람은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도윤이 물었어요. 서진아, 언제 결혼식 올릴까? 서진이 웃었어요. 하루 완전히 회복하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서두르지 말자. 근데 도윤아, 난 화려한 결혼식 원하지 않아. 우리 셋이서 조용하게. 도윤이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 중요한 건 우리니까. 서진이 웃었어요. 그래.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13년 전에 사랑했고 13년 후에 다시 사랑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영원히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하루가 퇴원했어요. 짐을 싸고 인사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하루는 도윤에게 안겨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서진은 옆에서 웃으며 걸었어요. 차에 탔어요. 도윤이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향했죠. 차 안은 따뜻했어요. 행복으로. 하루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나 배고파요. 서진이 웃었어요. 집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뭐 해줄 건데요? 하루가 좋아하는 거. 짜장면? 하루가 소리쳤어요. 와, 짜장면. 도윤은 백미러로 하루를 봤어요. 웃고 있었죠. 가슴이 따뜻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도윤은 생각했어요. 평범한 일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게 전부였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짜장면을 시켰어요. 하루는 계속 웃었어요. 맛있다고. 행복하다고. 서진과 도윤도 웃었어요. 식사 후 하루는 자신의 방으로 갔어요. 인형 놀이하려고. 도윤과 서진은 거실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았죠. 도윤이 말했어요. 정말 행복해. 서진이 웃었어요. 나도. 도윤이 서진을 안았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일이 있었어요. 함께할 내일이. 도윤과 서진, 그리고 하루. 세 사람의 미래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루의 두 번째 수술 후 3개월이 지났어요.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하루는 완전히 건강해졌고 도윤과 서진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조용한 행복이 계속되고 있었죠. 도윤은 대학병원 교수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급여는 예전만큼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죠. 환자들을 치료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람이 있었어요. 아버지 장재혁과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로 없는 사람처럼 살았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받았어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신을 기자라고 소개했죠. 중앙일보 사회부. 도윤은 경계했어요. 무슨 일로? 기자가 말했어요. 장성그룹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과거 비리에 대해. 25년 전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해. 도윤은 얼어붙었어요. 기자가 계속 말했어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장성건설이 사고를 은폐했다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 입을 막았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감시하고 통제했다고. 제보자가 누구냐고 도윤이 물었어요. 기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내부 고발이라고만 했죠. 그리고 물었어요. 혹시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장성그룹 회장의 아들이니까. 도윤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생각했어요. 이게 기회일 수도 있다고.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을. 대답했어요. 네. 만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기자 이름은 김태성. 30대 중반. 10년 경력의 탐사 기자였죠. 두꺼운 자료를 펼쳤어요.
도윤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25년 전 사고 기록, 피해자 명단, 합의서, 병원 회계 자료. 모두 진짜였어요. 도윤이 조사했던 것들과 일치했죠. 김 기자가 물었어요. 사실입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김 기자가 말했어요. 기사화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장성그룹 회장의 아들이 증언하면 더 강력해질 겁니다. 도윤은 잠시 고민했어요. 아버지를 고발하는 거였어요. 세상에, 언론에. 하지만 옳은 일이었어요. 25년 동안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서진의 아버지를 위해서 도윤은 결심했어요. 말했죠. 증언하겠습니다.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김 기자는 놀랐어요. 정말입니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피해자들 이름을 함부로 공개하지 말고 보호해 주십시오. 김 기자는 약속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간 도윤은 서진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기자와 만난 것, 인터뷰한 것, 기사가 나올 거라는 것. 서진은 놀랐어요. 표정이 복잡했죠? 물었어요. 아버지와 완전히 틀어지는 건데 괜찮겠어? 도윤이 대답했어요. 이미 틀어졌어. 그리고 옳은 일이라고. 해야 한다고.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하지만 걱정이 되었어요. 도윤이 위험해지는 건 아닌지. 도윤은 서진을 안았어요. 괜찮아. 조심할게. 서진도 안았어요. 일주일 후 기사가 났어요. 일면 톱 기사였어요. 제목 장성그룹 25년 전 건설 사고 은폐. 피해자 감시 통제. 부재 회장 아들 양심 고백. 아버지의 잘못 바로잡겠다. 기사는 자세했어요. 25년 전 사고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들의 이야기, 은폐 과정, 감시 실태, 그리고 도윤의 증언이 실렸어요. 사진도 함께. 폭탄이었어요.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퍼졌어요. 포털 사이트 1위, SNS 실시간 검색어 1위. 댓글이 폭주했어요. 대부분 장성그룹을 비난하는 내용, 그리고 도윤을 칭찬하는 내용도 많았어요. 용기 있다고. 하지만 비난도 있었어요. 아버지를 배신했다고. 도윤은 댓글을 보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장재혁의 반응. 기사가 나온 날 장재혁은 회장실에서 분노했어요.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법무팀과 홍보팀을 불렀어요. 대책을 세우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사가 퍼졌고 여론이 악화됐고 막을 수 없었죠. 3일 후 검찰이 움직였어요. 장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어요. 회계자료, 문서, 이메일. 모든 걸 가져갔죠. 장재혁도 소환됐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주가는 폭락했어요. 이사들이 사퇴하고 회사는 혼란에 빠졌어요.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 후 도윤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들이 가득 찼죠. 도윤은 단상에 섰어요. 먼저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어요. 25년 동안 고통받게 해서. 그리고 보상 계획을 발표했어요.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상금을 지급, 의료비를 평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혔어요. 저에게도 딸이 있습니다. 6살. 피해자 중 한 분의 손녀입니다. 13년 동안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됐고 이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곧 결혼할 거고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도윤은 말했어요. 장성그룹 후계자 자격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한다고. 그냥 의사로 살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여론은 갈렸어요.
도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하지만 재벌가 대부분 사람들의 비난도 있었어요. 일반 대중은 지지했어요. 대학에서는 도윤을 초청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달 후 장재혁은 구속됐어요. 배임, 횡령, 증거인멸. 여러 혐의였죠. 재판이 진행됐어요. 결국 유죄징역 5년 판결. 장성그룹은 해체 수순에 들어갔어요. 50년 역사의 재벌 그룹이 무너졌어요. 도윤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복잡했죠? 하지만 옳은 일이었어요. 모든 소동이 잠잠해진 후였어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어요. 3월 15일. 하루의 7번째 생일이자 도윤과 서진의 결혼식 날.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서울 교회의 조용한 곳.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서진의 친구들, 도윤의 병원 동료들, 이태준 교수 부부, 그리고 과거 장성그룹 피해자 가족 몇 분.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따뜻했죠. 오전 11시 식이 시작됐어요. 음악이 흘렀어요.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 문이 열렸어요. 서진이 들어왔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단순했지만 아름다웠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 혼자 걸어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괜찮았어요. 스스로 걷는 게 더 의미 있었으니까.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하루가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손을 흔들었죠. 하루를 보며 서진은 웃었어요. 그리고 단상을 봤어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도윤이 서 있었어요. 잘 어울렸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긴장했거든요. 서진이 다가가자 도윤의 얼굴이 풀렸어요. 웃었죠. 서진도 웃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섰어요. 서약과 반지 교환. 줄에는 이태준 교수였어요. 축하 말씀을 했어요. 두 사람의 여정을, 13년의 시간을, 고통과 재회를, 사랑은 쉽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을 보면 안다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물었어요. 도윤에게 서진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도윤은 서진을 봤어요. 평생 절대 떠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서진에게도 물었어요. 도윤을 평생 사랑하고 함께하겠습니까?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루가 반지를 가져왔어요. 도윤이 먼저 서진의 손에 반지를 끼웠어요. 딱 맞았죠. 서진도 도윤의 손에 반지를 끼웠어요. 이제 두 사람은 부부라고 선언했어요. 도윤은 서진에게 다가갔어요. 안았어요. 키스했죠. 박수가 터졌어요. 하루가 제일 크게 박수쳤어요. 식후 피로연이 있었어요. 작은 식당에서 사람들이 축하했어요.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태준 교수가 말했어요.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사세요. 서진의 친구들이 왔어요. 13년 만에 보는 얼굴들도 축하한다고, 행복해 보인다고. 도윤의 동료들도 왔어요. 좋은 선택이라고. 그리고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왔어요.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행복하세요.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서진은 울었어요. 할머니가 도윤도 안았어요. 잘했다고, 용기 있었다고. 피로연 중간 하루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7살이 됐어요. 사람들이 박수쳤어요. 하루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엄마 아빠가 결혼했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작년까지는 아빠가 없었어요. 엄마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빠도 있어요. 가족이 생겼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루는 울었어요. 서진 도윤이 함께 단상으로 달려가 안았어요. 사람들이 박수쳤어요. 눈물을 흘리며 피로연이 끝나고 세 사람은 새 집으로 갔어요. 도윤이 준비한 곳, 마당이 있는 작은 주택이었어요. 서울 근교, 조용한 동네. 차에서 내리자 하루가 소리쳤어요. 우리 집이에요? 도윤이 웃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넓은 거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작은 정원도 있었어요. 하루는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서진은 집을 둘러봤어요. 도윤은 뒤에서 서진을 안았어요. 행복하냐고. 서진이 대답했어요. 너무 행복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결혼 1년이 지났어요. 도윤은 교수로 일하며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서진도 간호사로 복직했어요. 같은 대학병원에서 하루는 건강하게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그리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서진이 도윤에게 말했어요. 나 임신했어. 도윤은 놀랐어요. 정말?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8주. 도윤은 서진을 안아 올렸어요. 빙글빙글 돌렸죠. 하루도 신났어요. 동생이 생긴다고. 8개월 후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준서. 3.5kg. 건강한 아기였어요. 하루는 누나가 됐어요. 자랑스러워했죠. 결혼 2주년이 되었어요. 네 사람은 가족 사진을 찍으려 사진관에 갔어요. 도윤은 정장, 서진은 원피스, 하루는 하얀 블라우스, 준서는 아기 턱시도. 사진사가 포즈를 잡아줬어요. 하나, 둘, 셋, 찰칵. 다양한 포즈로 여러 장 찍었어요.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찍었어요. 서로 안고 웃고 사진을 받아서 거실에 걸었어요. 제일 큰 사진으로 네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어느 저녁이었어요. 도윤은 일이 있어서 세원요양병원에 갔어요. 명예이사회의. 회의가 끝나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도윤은 노을을 보며 난간에 기댔어요. 생각했어요. 지난 3년을 모든 걸 잃었어요. 재산도, 지위도, 가문도. 하지만 더 많은 걸 얻었어요. 사랑도, 가족도, 행복도. 후회 없었어요. 서진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고. 하루랑 준서랑 지금 간다고. 30분 후 세 사람이 왔어요. 하루가 준서를 유모차에 태워 밀고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도윤은 웃으며 맞이했어요. 준서는 유모차에서 자고 있었죠. 네 사람은 난간에 섰어요. 나란히 노을을 봤어요. 하늘은 온통 붉은색이었어요. 하루가 말했어요. 예쁘다고.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은 오른손으로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왼손으로는 하루 손을 잡았죠.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졌어요.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가족을 봤어요. 13년을 기다린 사람. 평생 함께할 사람. 6년 동안 몰랐던 하루. 평생 지킬 딸. 준서. 함께 맞이한 아들.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도윤은 생각했어요.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 13년 전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운명처럼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았어요. 이제는 행복했어요. 서진도 생각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고. 13년 동안 혼자였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루 때문에 견뎠어요. 그리고 도윤이 돌아왔어요. 이번엔 떠나지 않았어요. 책임졌어요. 이제는 행복했어요.
완전히. 하루는 생각했어요.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고. 예전엔 엄마만 있었어요.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가족이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네 사람은 옥상에서 내려갔어요. 도윤이 운전했어요. 뒷좌석에서는 하루와 준서가 잠들었어요. 서진은 옆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조용했어요. 평화로웠어요. 도윤이 속삭였어요. 사랑해. 서진도 속삭였어요. 나도. 집에 도착했어요. 하루를 안아서 침대에 눕혔어요. 준서도 아기 침대에. 도윤과 서진은 침실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죠. 서로를 안으며. 내일도 이렇게 행복할까? 서진이 물었어요. 그럴 거야. 매일 이렇게 행복할 거야. 서진은 웃었어요. 도윤도 웃었어요. 두 사람은 눈을 감았어요. 행복 속에서, 사랑 속에서, 희망 속에서 창밖으로 별들이 수없이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가족의 영원한 시작을. 사람들은 그 의사를 기억합니다. 재벌 가문을 떠나 사랑을 택한 남자.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은 아들. 13년 만에 첫사랑과 재회한 사람. 그리고 딸의 생명을 구한 아버지. 장도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 가족, 양심, 자유, 그리고 행복. 윤서진은 13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딸을 키우며 절망 속에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복을 찾았습니다. 하루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와 동생과 함께. 준서는 사랑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완전한 가족 속에서. 네 사람은 지금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집에서 평범하게, 행복하게. 가끔 세원요양병원 옥상에 올라갑니다. 네 사람이 함께 노을을 봅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함께, 영원히.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완벽한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겨내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겠죠. 도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잃어야 얻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늦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도 감동적인 사연들 계속 들려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